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핵심 장관들을 두고 보수 여권에서 벌써부터 여러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지난 주말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던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까 부연 설명을 보증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현행 합법화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변칙 매수 청구를 행사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기자님 여기 계신 기자님이 그게 돈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를 다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LH는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국회 저장면이었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그 전세 사기 대책이 주는 그 정책의 무게감 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핵심 뭐 스타 장관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이것도 꽤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저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각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큰 말하자면 후한 평점을 받지 못했지만 저 두 분의 존재감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아주 젊은 말하자면 청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젊음의 그런 또 거기에다가 두 분이 갖고 있는 저 캐릭터의 정치가 굉장히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말 원희룡 장관은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건폭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 부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되는 저 전세 사기 저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 다음 달 10일이면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 텐데 거기에서 사실 저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상당 부분 아마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서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던 그 현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얼마만큼 또 스타 정치인의 자질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사실 저 두 분은 내년 총선보다도 향후 대선 고지를 향한 사실은 암중무색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의 경쟁은 번외로 그러니까 윤석열 내각에 참여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 번외로 굉장한 흥미요소로 앞으로 저 두 분의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은요. 법무부와 국토부를 나란히 진두지휘하면서 대체적으로 여러 발표 때마다 장관 본인이 전면에 나서왔습니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이런 마약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 아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탈을 쓴 이 갈치 세력들, 저희가 이 불법을 철저히 잡을 것이고요. 폭력이자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타워 크레인 독점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과감하게 이걸 깨고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약과의 전쟁 선봉에 섰고 오늘도 마약 골든 타임, 골든 아워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 꼭 잡아야 된다고 한 장관 얘기했는데 건설 폭력, 건폭 근절하겠다는 원 장관 얘기. 그리고 영상 또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관련돼서. 방법이야 좀 다르지만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 친근한 모습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언제? 2020년. 내가 쫓겨난 게 20년 주고. 21년도 1월에 수습. 장관 직책 관련 실수령액은 얼마? 이것저것 뛰다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예스 or 노로 답변해 주면 돼요. 솔직히 다른 장관 하고 싶었다. 예스. 혹시 법무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진짜 친한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가능할까요? 미친 척하면서 한번 눌러볼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계속 걸고 걸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부부와 식사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깻잎을 못 들고 있어요. 깻잎을 받쳐주실 겁니다. 아유, 확신이 안 납니다. 뭐 전면에 나설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고, 친근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 때도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나오는 그 보수 잠룡들의 여러 지지율 얘기까지. 그래서 언론에서 혹은 본인들은 일단 그 장관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아직 대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르긴 하죠. 내년 총선이 되더라도 지금 현 대통령이 집권이 만 2년이 채 안 된 상태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팔이 안으로 좀 굽는다고 제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 저 수치들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두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금 현재 여당 안에는 다음 대선 주자를 논할 수 있을 만큼의 굵직한 인물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좀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가 누구냐가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그 전세 사기 대출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이게 잘 짜여진 어찌 보면 합이 잘 맞는 롤 플레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할 분담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서 부담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세를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스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전세 대출 사기에 대해서 뭔가 실효 있는 대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가 합니다. 예. 지금 뭐 두 인물이 두 분 장관이 부각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장관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이 다 친윤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젊고 유능한 황태자다 또는 이제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입은 반사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과감하게 정책 집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폭 뭐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너무 좀 기득권에 치중하는 너무 우파적인 그런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세 사기 대책에서 두 분들이 말하는 공통점을 보면은 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고 아까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두 분은 보니까 경제 원리로 이렇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수천 명의 이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중에 3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안 쓰면 과연 어디에 세금을 쓸 것인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경제 논리나 행정 논리로만 접근해야 돼서는 안 되고 정치의 문법이나 또는 이제 복제의 논리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진정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기득권보다 조금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로 경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장관, 한동훈 장관과 원 장관 얘기 저희가 길지 않게 하나하나 최근의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해봤습니다.